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자세히 한번 성찰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겠죠. 또 문제가 없다면 좀 더 지속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다 정부가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정부가 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의 또 다른 측면으로 사실 지금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이 올바른 것이냐에 대한 시비 양론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그 강경하기 때문에 북한을 좀 더 그 도발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정부의 대북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요. 대북 정책은 유화 정책과 대결 정책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중간선에 있는 또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 동안 우리가 펼쳤던 대북 정책은 대결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정부 동안 펼쳤던 햇볕 정책, 평화 번영 정책은 유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그 중간선에 있다 이렇게 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난 정부보다는 좀 더 강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렇게 일단 전체를 평가를 해놓고 그 안에 내용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지금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에서 일을 하거나 북한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이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남북 교류나 이 경제 협력을 제공함에 있어서 절차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국제적 기준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원조를 주면 고맙다고 인사해야 되고 또 절차를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대북 북한에 제공하는 이 경제 지원에 대해서 투명성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 서 있는 건지 좀 알기라도 하자 하는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난 정부하고 차이점인데 북한이 이걸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원칙들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준수하는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수용해야 할 차례다. 남한 정부가 정책을 바꾸어서 북한을 좀 더 포용하기보다는 북한이 한 발짝 더 국제 기준으로 나와서 이런 원칙들을 좀 수용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요.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네. 그 비이성적인 집단에게 이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과연 가능한 상황일까요? 글쎄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바꾸어서 10년, 20년 시행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검증 여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 크게 보셔서 이런 고민을 한번 우리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우리가 그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확전을 피하고 우리가 참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하나의 명제입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참으면 저 사람들이 자꾸 마음 놓고 도발을 하니까 더 많이 손해를 보게 된다. 결국은 어느 선에서 이것을 끊고 도발을 하면 참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지만 우리 국가의 이익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명제 사이에서 사실은 우리 정부는 고심해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저 역시 고심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한쪽으로 생각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한정 무조건 참는 것은 북한에게 나쁜 메시지를 주어서 더 많은 도발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아마 생각이 결집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북한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외교적인 노력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외교 노력의 또 걸림돌이라면 걸림돌이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외교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저 나름대로도 천안함과 연평도를 거치면서 중국을 쳐다보면서 많은 고심을 했고 또 실제로 중국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비공식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또 생각해 봤습니다. 과거 우리 한반도가 중국 그 본토로부터 침략을 당한 것을 크고 작은 것을 다 합치면 900회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중국 본토가 우리 한반도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서 저는 우리가 중국을 대응할 때 두 가지 점을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죠? 하나는 중국에게 북한 편을 들지 말고 우리 편을 들여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현실성이 있는 일인가 하는 겁니다. 중국과 북한은 군사적인 동맹국이고요.
또 중국은 또 미국하고 앞으로 이 양강 체제를 꿈꾸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이런 중국에게 의해서 북한은 전략적 완충지대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둘 관계를 우리가 뭘 갈라놓고 우리 편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자세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페이스입니다. 우리도 북한이 변하기를 원하고 중국도 북한이 변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빨리 변하기를 원하고 중국은 완변이죠. 천천히 변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우리 페이스대로 맞추어서 중국을 자꾸 졸라대는 것, 빨리 북한을 재촉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 페이스대로 중국을 재촉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는 좀 더 느긋한 자세를 가지고 중국을 상대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공유하고 있는 공동자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간의 교역이 2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요. 중국 시장은 우리의 수출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을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양국이 연간 500만 명씩 인적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공동자산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자산을 꾸준히 키워나가면서 중국의 변화를 기다리는 이런 느긋한 자세를 가져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도 가능할 것 같은 것이요. 네. 가령 중국이 우리 편을 들기를 바라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천억 불에 달하는 양국 간의 그 교역 규모도 그렇고,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물론 북한과의 동맹 관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와의 그 경제 협력 관계도 그 못지않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금 더 현실적인 이유에서 중국이 우리 편을 들게끔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반론도 가능할 것 같고요. 첫 번째. 그 두 번째, 그 페이스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 페이스에 관한 것도 우리가 북한을 빨리 변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과 함께, 하지만 핵 문제만큼은 중국도 빨리 그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지 않을까, 이 두 가지거든요. 어떻습니까, 박사님?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국 스스로가 변해야지만 가능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요, 지금의 중국을 보지 말고 좀 더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민주화되고 인권이 중시되는, 그러니까 더 현대적인 모습을 갖춘 중국이라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중 관계를 통해서 이런 중국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핵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사회자 선생님하고 제하고 평가가 좀 다를 겁니다. 중국이 육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한 번도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지